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 정례 브리핑 2019년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올해 45번째 브리핑입니다. 오늘 6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2019년 시정에 대한 회고와 내년도 시정 방향을 시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주시정에 관해서 저희가 온라인 투표를 시민들에게 해봤습니다. 한 10,000명이 참여를 했는데 10대 뉴스 선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 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공주페이 모바일 지역 상품권이 4개월 만에 2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그 내용을 분석하고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내년 새해 첫날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년 1월 9일부터 22일까지 읍면동 순방을 합니다. 그 일정에 대해서 역시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도 1월에 공주 역사인물로 고려 현종과 공주 절도사 김은부를 선정했습니다. 문화재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기해년이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시정에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은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 그 속에서 행정혁신을 이루어서 많은 성과를 거둔 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한 백인 소통위원회, 또 분야별, 계층별, 세대별로 시민들을 참여해 한 정책 토크 토론회, 또 매주 정례 브리핑, 또 상하반기 1년에 2번씩 하는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또 주민이 뽑는 면접 추천제 등 시민이 주인으로 설 수 있게 하는 시정혁신을 한 노력의 시간이었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과 총 53개 분야에서 공주시가 우수 기반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공모사업은 총 89건 1,778억 원이 선정이 되어서 국토비 1,083억 원을 지원받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 잘하는 공주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국제안전도시 인증 확정, 또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가족친화도시 재인증 등 국내외로 공주시의 수준을 높였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공을 시민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미흡한 것은 더욱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9년의 시정 화두를 토고 납신으로 삼았었습니다. 묵은 것을 토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혁신의 자세를 강조했었습니다. 내년도 2020년은 적토성산 갱의 강시로 정하고자 합니다. 적토성산은 흙이 모여서 산을 만들듯이 시민 모두의 뜻과 힘을 모은다는 뜻입니다. 갱의 강시는 다시 강한 시가 되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서기 521년에 무령왕이 중국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국서에 누파구려 갱의 강국을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고구려에 쫓겨 웅진백제에 성립한 이후에 약 45년 만에 다시 강국이 되었다라고 선포한 역사적인 갱의 강국의 문구를 따서 우리는 갱의 강시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을 공주시가 다시 중흥하는 해로 만들어 가고자 적토성산 갱의 강시를 내세우고자 합니다. 새해 경제안년에는 민선 7기 100대 공약으로 선정한 사업 중에서 모두 70개 공약을 완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각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단지를 확충하고 지역 맞춤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 활성화 키트를 마련하고 공주페이를 50억 원 달성해서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단을 출범하고 문화예술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해서 문화와 체육으로 행복한 시정을 구현하겠으며, 겨울의 군밤축제, 봄의 석장리 구석기 축제, 여름의 음악축제, 가을의 백제문화제 등 사계절 축제의 매실화로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주형 복지 기준을 설정하고 맞춤형 통합형 복지 정책을 발굴해서 골고루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환경, 주거 등 지역 인프라와 주민 편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활력 있는 지역사회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시민과의 소통을 모든 사업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또 모든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겠습니다. 시정은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세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공주의 활기찬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시민이 직접 뽑은 공주시 10대 내수 투표를 실시하게 된 배경과 온라인 투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도 시민과 함께 추진한 많은 정책 중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시민을 웃게 만든 뉴스 10개를 선정하여 시민에게 직접 홍보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표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공주시 10대 뉴스 투표는 지난 12월 3일부터 18일까지 총 16일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표와 북카페에 설치된 투표판을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투표 대상 정책은 우리 시에서 선정한 2019년도 20대 주요 뉴스이며, 시민은 20대 뉴스 중 3개를 우선순위 없이 선택하도록 하고 참여자는 동일한 휴대폰 번호로 중복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공주시 10대 뉴스 선정 방법은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5표 순으로 1위부터 10위까지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획 당시 참여자 5,000명을 목표로 설정하고 공주시청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12월 18일 마감한 온라인 투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총 9,899명이 참여하셨고 총 투표수는 29,697표입니다. 2019년 시민이 가장 공감하는 뉴스 1위는 3,420표를 득표한 충남 최초 모바일 상품권 공주페이 13억 불파입니다. 공주페이는 12월 현재 만여 명의 가입자와 1,201개의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으며 발행額 20억 원으로 시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이 공감한 뉴스 2위는 2,380표를 득표한 한류 스타 세이도 출첵 제65회 백제문화제 역대급 성황입니다. 3위는 2,144표를 득표한 백제기약 중고재판소리 발행제공조 국립춘천구학원 유치 추진입니다. 4위는 1,863표를 득표한 산업단지 착착 개발 정상화, 지역경제 활성화 이끈다입니다. 5위는 1,824표를 득표한 무상교복 전국 최초 3대 무상교육 실시입니다. 6위는 1,796표를 득표한 밤이 아름다운 역사문화도시 문화재 야행 4년 연속 선정입니다. 7위는 1,790표를 득표한 대한민국 안전교육의 메카 공주 국민안전교육단지 개원이고, 8위는 1,513표를 득표한 공공무료 와이파이 어디서나 팡팡이며, 9위는 1,505표를 득표한 공주시 예산 첫 1조 원 돌파 지역 현안사업 활력입니다. 10위는
1457주를 득표한 시민 100인의 목소리를 늘 듣는다.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리포트입니다. 시민이 투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참여자 9,899명 중 여성 6,101명, 남성 3,798명이 참여해 주셨고 연령대별로는 10대 184명, 20, 30대 5,868명, 40, 50대 3,270명, 60, 70대 이상 577명이 참여하셨습니다. 여성이 62%, 20, 30대가 59%를 참여해 남성보다는 여성이 20, 30대 연령층이 SNS 이용 및 시정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에 선정된 공국회의는 60대를 제외한 20대 이상에서 모두 1위로 뽑아주셨으며 시민 누구나 경제적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공감해 주신 걸로 판단됩니다. 10대 청소년층에서는 무상교육 지원사업과 싸이와 함께한 백제문화재, 공공 와이파이 정책을 상위로 선정하여 정책 수혜자별로 시정의 관심의 분야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인 참여로 당초 목표 대비 200%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투표를 통해 전달해 주신 시민의 뜻을 잘 분석하여 우리 시 정책의 방향 설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다가오는 2020년도에도 시민이 더 행복한 뉴스, 더 뜻깊은 뉴스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소망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정책과장의 김정수입니다. 공주페이 20억 달성에 대해서 브리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8월 16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하나로 공주페이를 운영 개시하였습니다. 이는 충남 최초의 모바일 상품권이며 모바일로만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당초에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주페이는 순조로운 안착을 넘어서 폭발적 이용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가맹점 숫자에서 종이상품권 시절의 3배인 1201개소, 종류별로도 더욱 다양해져서 음식점, 의류, 병원, 약국, 학원, 서점, 주유소, 가정, 레저에 이르기까지 전 업종을 망라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에서도 외국인 45명, 65세 이상자 287명을 포함 우리 시 인구의 10%인 1만 명을 넘기고 있으며 이용 금액 면에서는 당초 금년 목표액인 10억 원의 2배인 20억 원을 초과하면서 종이상품권 운영 시 8년 동안 48억 원의 유통 실적을 단 1년 안에 뛰어넘을 추세입니다. 이는 종이상품권이 가지고 있던 금융기관 방문 불편, 휴대 불편, 거스름돈 불편 등을 해소한 점과 이용자에게는 5 내지 10%의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가맹점에게는 카드 수수료 면제, 즉시 현금화, 그리고 이용객 증가 혜택이 있어 이용객과 가맹점이 모두 만족하기에 거둔 성과라 생각합니다. 출시 4개월 동안 누적 사용액을 살펴보면 충전액은 20억 원, 사용액은 12억 원, 환전액은 9억 원이며 총 결제 건수는 38,000건에 1건당 평균 결제액은 32,000원입니다. 지난주 1일 평균 충전액은 120건에 1,800만 원, 1일 평균 결제액은 550건에 1,600만 원입니다. 앞으로 공주페이는 없어서는 안 될 소비 패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인 2020년에는 발행액 5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사용자는 15,000명, 가맹점은 2,000개소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을 돕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자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선물 파기와 용돈 주기 등의 기능을 보강하고 아울러 공주페이 앱상에서 검색, 주문, 결제가 가능한 가칭 공주몰을 개설하여 지역 특산물 판로를 확대하는 한편 사용자 편의 증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주페이가 공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속 이끌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년 해마제 행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자년 신지세를 맞이해서 신년 해마제 행사를 2월 1일 날 금강 신광군의 중우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금번 행사는 공주 시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의 본격적인 실현을 위해서 희망찬 출발을 시민과 함께하고 공주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역량을 결집하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작년하고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작년에는 그 일출 후에도 행사가 좀 늘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출 전에 모두 프로그램을 집중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정 행사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촬영한 새해 희망 메시지 영상 촬영과 함께 해맞이 타고 등 기획 단계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강화해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행사로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시 오전 7시에 G 모양의 대형 에드버를 준비했습니다. 그 참가자분들한테 그 새해 소원을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희망 메시지는 여기에 그 GTA라든지 시민 학생들이 모두 기업인들이 녹화한 경자년 새해 소망을 주제로 한 영상 상영을 20년분에 대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녹화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정구강원의 모든 공연이 있은 후에 국민의례와 신년사와 축사와 이어서 나체주 시인의 흰지의 의미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대가 되면 7시 44분입니다. 44분 되면 해맞이가 일출과 동시에 일반 시민 8명이 해맞이 타고를 하고 그 사이에 참가자의 함성과 함께 G모양은 레드벌룬과 함께 그 풍선을 부르는데 풍선은 비둘기 풍선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시립 합창단의 내 나라 내 길의 아름다운 광상 두 곡을 합창할 예정입니다. 새해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체험 행사로서 캘리그라피라고 했는데 손으로 그리는 글씨입니다. 예전에는 그 가운서 했는데 이번에는 캘리그라피 손으로 그리는 글씨로 새해 목표를 쓸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느린 우체통을 500개를 준비를 해서 행사 중 새해 소망, 목표 등을 시민들이 작성한 엽서를 연말쯤에 다시 시민들에게 발송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트링 아트 체험입니다. 이것은 전에는 붓글씨로 썼습니다. 이번에는 실로 점과 점을 연결해서 그 시민 모두가 만드는 예술작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알밤 5가마가 되었습니다. 약 200kg를 돼서 군밤 축제에 사용한 대형 화로를 알밤 굽기 체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보면은 대형 화로를 이제 화로를 나눴는데 장작이 타질 않아서 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파라피를 5개 정도를 준비해서 가스로 그 추위를 녹일 수 있도록 하고 가운데는 대형 화로를 놔서 알밤 춥기 체험까지 같이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각 기관 단체에서 후원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공주동역 공주시지부에서 G 미키마우스가 되겠습니다. 비누 500개를 준비했고요. 산림조협에서 알밤하고 뜰밤 채를 준비했습니다. 세종공주축제에서는 커피, 백제생활공원에서 가래떡하고 어묵 나눔을 했습니다. 웅진군에서 떡국 나눔을 자원봉사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 읍면동에서도 그 해맞이 행사를 있습니다. 유그, 유당, 우성, 신풍, 월성 등에서 개최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금년 그 해맞이 행사는 시민 화합형 행사로서 준비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출이 7시 44분, 45분이 되는데 시민들이 이제 교통 혼잡에 대비해서 대중교통과 도보로 신년 해맞이를 행사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읍면동 순방이 되겠습니다. 인천 7일 출범한 지 1년 6개월 동안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들을 시민들과 함께 하나하나 실천해 왔습니다.
경제는 새해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온 시정 성과와 앞으로의 시정 비전을 공유하고 작은 소리도 담아 다가가고자 1월 9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16개 읍면동을 방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 흐름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장 방문입니다. 지금 올해 그 하반기에는 현장 방문은 고질적인 민원 현장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순방은 마을 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전통시장 등 시민과의 대화가 행사장까지 왕래가 어려운 주민들을 곁으로 찾아가서 불편한 점, 새해 바람 점 등을 듣고 성취 인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정 영상 홍보 시청인데 올해의 한 해 시정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도 각 읍면동별 주요 사업하고 올해 하반기 순방의 권해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의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게 끝나온 후에 시정발전 유공자를 31명을 추천을 받아서 그 시민들에 대해서 노고를 취하고 자문실을 하도록 표창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날의 디데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민교육 대회입니다. 이번에는 기관단체장, 입공장 등 새마을주점 등 시정의 앞장선 분들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인, 학생, 출향인사 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든 발언할 수 있으며 시간이 부정할 경우 읍면동에서 추가로 접수해서 실과에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날 접수된 건의사항은 3일 이내에 담당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유선 통화로 처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건의사항별로 간략화해서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10월 1일 날 김석한 명예시장님은 유구 시민과의 대화에 참여해서 시민과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 하반기부터 했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경험 있는 분들이 시민 사회적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장을 중심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상하반기 연도순방 처리 현황을 보면은 전체 한 754건이 건의가 됐습니다. 이 중에 처리 완료된 게 352건, 현재 추진 중인 게 82건이고 어느 상황의 54%, 약 60% 정도는 시정 전체에 반영에 운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예산 반영을 보면은 193건에 54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고 발행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순방 건의사항으로서 시민 안전을 이어가는 사업은 즉시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마을 함께 정비 등 소규모 사업은 읍면동 주민자치 예산제를 통해서 주민 스스로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공주시 민선 자치시대 출범 이후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연 2회의 시민과의 대화는 그간의 형식적인 대화에서 탈피하여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나가고자 하는 의지이며 시민의 뜻에 따르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지금까지 민선 7기 3번의 순방을 통해 시민의 불편 해소는 물론 시민의 의견을 기대하며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시민과의 소통 시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리 시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대과장 박수관입니다. 다음은 1월의 공주 역사인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역사인물 현종은 고려 제8대 임금으로 고려의 체제를 구축하고 문화를 부흥시킨 인물이며 공주 절도사 김은부는 피란중의 현종과 인연을 맺게 된 고려의 문신입니다. 현종의 즉위 원년은 1010년
거란의 2차 침입으로 인해 나주로 피난하던 현종은 1011년 1월 공주를 방문하였습니다. 현종의 일행이 연미산 아래쪽의 나루에서 배를 타고 고반항으로 건너올 때 공주 절도사였던 김은부는 현종을 정성껏 연결했습니다. 동국 여지승남에 따르면 왕이 도착하자 김은부가 예를 갖추고 교회로 나와 맞으며 옷가지와 토산두를 바쳤다고 합니다. 피난 중에 갖은 고초를 겪으며 지친 상태로 공주에 방문한 현종은 공주 절도사 김은부의 극진한 대접에 커다란 위로와 힘을 얻고 나주로 내려가서 머물렀습니다. 공주는 피난 중의 현종을 환대한 유일한 지역이었습니다. 거란이 물러가자 나주에서 개경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종은 공주를 다시 방문하여 6일간 머물렀습니다. 이때 공주에 대한 시를 지었는데 이 시는 공주에 관한 가장 오래된 시로 알려져 있으며 고려조 내내 공주목 하나에 걸려 있었습니다. 현종을 다시 만난 공주 절도사 김은부는 맞다를 시켜 의복을 빌어 바치게 하였고 현종은 김은부의 맞다를 초회하여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후에 딸 둘이 더 현종의 왕비가 되고 세 자매가 낳은 왕자들은 연이어 왕위에 올라 고려 왕조의 왕통을 잇게 됐습니다. 김은부는 현종이 정치적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왕권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조력자가 됩니다. 그리하여 고려는 대내외적인 안정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현종실록을 쓴 최충은 현종을 고려를 부흥시킨 공주로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공주 한옥마을에는 2011년에 고려 현종 임금의 공주 방문 1000년을 기념하여 배운 기념비가 건립되어 있으며 2020년 1월은 현종의 공주 방문 1009주년을 맞는 달로 이를 기념하여 고려 현종과 김은부를 2020년 1월의 역사인물로 선정하였습니다. 1월 공주 역사인물 활용 프로그램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고려의 현종과 김은부에 대한 인연에 대한 강연을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에서 가질 예정이며 공주의 기념품 만들기 체험을 공주 한옥마을 공방촌에서 분반 축제 기간 동안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